주변에 이제 카페들이 많이 생기고 이러는데 그 공간에 대한 어떤 질투나 관념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는 실제 어떤 커피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또 문화적인 가치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자본으로 커버할 수 있는 어떤 편리함이라던가 쾌적함이라던가 이런 지점들에 의해서 손님이 오가고 뺏기는 것 같은 느낌들이 들 때는 어떤 판단을 내릴 수는 없지만 고민들이 되는 지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에 카페라는 혹은 서점도 마찬가지인데 규모 경제인 것 같아요. 공간이 크면 클수록 사람들은 쾌적함이나 아니면은 뭐 편의성 때문에 훨씬 더 매력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본질이 뛰어나지 않더라도. 그런 면에서는 저희가 이제 변화를 줄 수 없는 부분이니까 가급적 삭히려고 해요. 또 하나는 들어오시지 않고 인스타그램으로 이제 도시행정 해시태그를 딱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해시태그가 별로 없거나 아니면은 매력적인 사진이 없을 때 공간을 이렇게 평가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공간을 경험하고서 평가를 하신다면 네, 평가를 받고 싶진 않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더 자세히 들여다봐 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아쉬움은 남죠. 그때 좀 힘들어요. 제가 이제 직접적인 경험을 제공하지 못한 상황에서 평가를 받아야 될 때. 일단 작은 서점은 저는 굉장히 불리한 육상 경기라고 생각해요. 이미 대형 서점들이나 온라인 서점들은 100m 달리기로 비유하자면 한 80m 앞에서 스타트를 끄는 거고 저희는 이제 그 출발선에 서서 스타트를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제가 이제 작은 서점을 운영할 때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직거래였어요. 출판사와 서점이 직거래를 하는 유통망을 거치지 않으려고 해봤는데 처음에 오픈할 때 그래서 출판사 200군데 전화했어요. 194개가 거절했어요. 그래서 왜 작은 서점이 책을 사겠다는데 왜 거절할까 생각해봤는데 정산의 어려움도 있고요. 출판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작은 일인 거죠. 그렇게 되면 거절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또 들어요. 출판사의 어떤 환경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노력들을 해봤거든요. 그럼에도 쉽지가 않아서 결국에는 유통망을 지금 쓰고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런 도전들이 짧은 시간에 나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고민하고 계시다면 전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현실적인 삶을 사는데 굉장히 좀 이상적으로 사는 것 같아요. 그게 약점이자 강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시도하지 않는 것들을 조금 꿈꾸듯이 시도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거 구성원들이 힘들어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저는 낭만이라고 생각해요. 또 하나는 전 대전이라는 키워드, 이게 결국엔 지역사회인데 대전을 좋아하는 마음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버스에 대한 정책을 제안한다거나 아니면은 로맨틱 대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티페스타를 기획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대전을 좋아해서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여행자에서 제가 가진 역량, 어떤 장점 이런 부분은 라가찌나 아멜리에가 굉장히 어떤 창의적인 기획이나 독특한 표현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뭘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했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역할을 표현해내지 않더라도 그 역할을 잘할 수 있게 옆에서 돕는 것도 지금까지의 역할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특정한 캐릭터를 정하지 않고 주어진 일들을 내가 맡은 상황에서 다 해낼 수 있어라고 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밴드에서 드럼을 치기도 하다가 요리를 하기도 하다가 학생들 1대1로 만나서 상담을 하기도 하고 책을 읽고 강의를 하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떤 역할의 전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크게 스트레스로 다가오지 않거든요. 오히려 어떤 새로운 경험에 대해서 배움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느끼는데 도시여행자에서의 업무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커피도 같이 해야 되고 책도 주문하고 혹은 추천이 들어왔을 때 얘기를 하고 글을 써야 되는 상황도 있고 이런데 그런 전환에 있어서 꽤 스트레스를 받기보다는 한 가지 일만 하게 돼서 하지 않아도 되는 어떤 장점들이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좀 표현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는 결국에는 만나는 사람과 이야기거리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태도도 되게 중요하고 독자들과 이야기를 나눌 만한 지적 재산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제가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는 어떤 사람들을 저는 만난 거고 결국에는 저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꼭 서점이나 카페가 아니더라도 어떤 공간의 형태로 자기 일을 표현하면서 비즈니스 하고 싶은 분들이 가졌으면 하는 역량 중에 하나가 명확한 자기 취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트렌드나 뭐 유행을 이렇게 따라가면서 소비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좋아하는 것들을 찾아다니면서 경험하고 내가 뭘 할 때 정말 좋은지, 나는 어떤 걸 정말 좋아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경험들을 해나가면서 그런 자산을 축적해왔던 것들이 공간으로 표현된다고 생각이 돼요. 또 하나는 좀 현실 감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섬세함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판매하고 표현하고자 하는 사람은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까지 생각하고 표현할 수 있어야 좋아하는 일을 소비와 연결시켜서 지속 가능성을 얻어낼 수 있는 디테일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매일매일 해야 되는 청소가 굉장히 빡빡하게 있는데 그것까지도 견뎌낼 수 있는 어떤 꾸준함이나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서점 하려고 하는지, 혹은 서점을 통해 뭘 얻고 싶은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책을 좋아하기 때문에 서점을 하고 싶다라는 경우면 그냥 일을 하시면서 책을 읽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서점 업무를 하게 되면 책을 읽는 시간이라든지 책을 좋아하게 되는 마음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운영하면서 책을 판매한다라는 게, 대한민국에서 뭐 국민 독서 실태 조사를 2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1년에 한 권도 읽지 않는 사람이 33% 정도 됐었어요. 3명 중에 1명은 1년에 단 한 권도 읽지 않고, 나머지 인구 중에서도 사실 책을 소비하는 인구는 또 차이가 날 수 있는데, 그럼 시장 자체가 굉장히 작은 상품이잖아요. 그런 상품 중에서도 다수는 인터넷 서점과 대형 서점을 이용하는데, 내가 책을 좋아하니까 내 규모에서 할 수 있는 서점을 운영한다라고 했을 때는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분명히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걸 어떤 극복하기 위해서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같이 얹어서 간다든가 했을 때 생기는 또 많은 피로나 불편함들도 있을 거고, 근데 그걸 극복하고서도 나는 서점을 해야만 하겠다. 그래서 그게 단지 내가 좋아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이타적이고 사회를 생각하는 사람 아니었는데 책을 읽으면서 저한테는 그런 관점들이 조금이나마 생겨났어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다수의 사람들이 좋은 책을 읽게 되면은 세상이 조금이나마 아름다워지지 않을까? 그래서 나는 어차피 일을 열심히 하고 살 수밖에 없는데 그 일을 열심히 할수록 세상이 아름다워지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은 어떤 내가 좋아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미션이 강력하게 있고 그걸 유지할 만한 어떤 원동력이 있는 분들이면 다른 역량들은 사실 일하면서 만들어가거나 내가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함께하는 사람들이 다른 캐릭터가 옆에 있어주면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카페나 커피나 책이 보편적인 주제일지 모르겠지만 시도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응원을 하는 편인데, 우리는 오랜 시간 함께 하고 싶은 일을 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훨씬 더 디테일하게 저는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간이 뭐 이렇게 대형화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공간마다 굉장히 소박한 꿈들을 꿔나갔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다양성 측면에서도 그렇고 어떠한 일이든 저는 하고 싶은 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꾸는 꿈이 현실적인 꿈인지 불가능한 꿈인지를 저는 빠르게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속 가능한 삶인가?